안녕하세요. 예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천곡의 니캉네캉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릿고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없어진 세월 풍습이지만 예전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릿고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왜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고개가 보릿고개라고 하는지, 왕물을 뽑는 간택시험에서 있었던 일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보릿고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씀하시는 보릿고개란 지난 가을에 수확한 양식은 바닥이 나고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는 5, 6월,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4, 5월이지요. 농가 생활의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운 고비로 춘궁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또는 맹년기라고도 하죠. 요즘은 쌀이 주식이고 보리는 거의 먹지 않고 있죠. 그러나 예전에는 쌀이 너무 비싸서 먹질 못하고 보리밥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쌀밥을 먹는 때는 명절이나 제사 등 1년에 몇 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네이버에서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보릿고개란 햇보리가 나올 때까지의 넘기 힘든 고개라는 뜻으로 묵은 곡식은 거의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아니하여 농촌의 식량 사정이 가장 어려운 때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똑같죠.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 성장과 함께 농가 소득도 늘어나 보릿고개라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겠죠. 그리고 요즘 또 젊은이들은 사실 보릿고개를 전혀 모르고 자랐잖아요. 일제강점기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8.15 광복 후에도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연례 행사처럼 찾아들었던 농촌의 빈곤상을 잘 나타내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다는 보릿고개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보릿고개가 제일 높은 고개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이는 조선 21대 영조 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영조비 정성왕후가 죽자 1759년, 그러니까 영조 35년에 15세로 51세 연상인 영조와 결혼하여 정순왕후가 된 이야기랍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조선 영조 35년 왕후가 세상을 뜬 지 3년이 되어 새로 왕후를 뽑고자 하였답니다. 예전에는 왕후도 이렇게 공개 경쟁으로 뽑았나 봐요. 여러 왕 중에 아마 그런 왕도 있었겠죠. 왕후를 뽑는 만큼 온 나라에서 지혜롭고 맵시있고 총명하다는 처녀 20명이 뽑혀서 간택시험을 치르게 되었답니다. 정말 20명을 뽑는 경쟁률은 어마어마하게 셌겠죠. 그 중에 눈여겨봐야 할 여성이 한 명 응시했는데 바로 조선 후기 문신인 서울 남산골 김항구의 딸 15살 된 처녀도 있었답니다. 드디어 시험을 보는 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간택시험이 시작되었죠. 자리에 앉으라는 임금의 말에 따라 처녀들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방석을 찾아 앉았답니다. 이때만 해도 아버지의 명성에 따라 자식이 결정되는 게 많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보다는 아버지가 누구냐가 더 중요했겠죠. 그래서 자기 이름보다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시험 치는 데 붙여놨답니다. 그런데 김항구의 딸인 김씨 처녀만은 방석을 살짝 밀어놓고 그 옆에 살포시 앉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하도 이상하여 그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을까요? 자식이 어찌 갇힌 조남이 씌어있는 방석을 깔고 앉을 수 있어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참으로 기특한 여성이죠. 그러자 임금이 또 문제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문제로는 이 세상에서 제일 깊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를 냈답니다. 그러자 동해 바다이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서해 바다이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남해 바다이옵니다.
모두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씨 처녀만은 사람의 마음속이 제일 깊은 줄로 아옵니다. 이렇게 답을 썼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한 대답들이죠. 그래서 임금이 이번에도 또 그 김씨 딸에게 물어보기를 어찌하여 그러는고 이렇게 물었죠. 네, 아무리 바다가 깊다 해도 그 깊이를 잴 수가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깊어 그 깊이를 잴 수가 없사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네요. 뭔가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하더니 김씨 딸은 어릴 때부터 뭔가 다른 것 같죠. 이어 다른 문제를 또 계속 내었는데요. 그럼 이 세상에서 무슨 꽃이 제일 좋은고? 이번에는 이런 문제를 냈답니다. 그러니까 네, 복사꽃이옵니다. 네, 모란꽃이옵니다. 아닙니다, 양귀비꽃이옵니다. 모두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데 김씨 처녀의 대답이 또 궁금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김씨 처녀만은 네, 목화꽃이 제일 좋은 줄로 아뢰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왜 또 목화꽃일까요? 그러니 이번에 임금이 또 그 처녀에게 물어보기를 그건 의하여 그런 것인고 하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다른 꽃들은 잠깐 피었을 때는 보기가 좋사오나 목화꽃은 나중에 솜과 천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니 어찌 제일 좋은 꽃이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갈수록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 대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날의 하이라이트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고개가 무슨 고개인고 이런 문제였답니다. 그러자 묘향산 고개지요. 또 어떤 여성은 한라산 고개이옵니다. 또 어떤 여성은 뭐니 해도 우리 조선에서는 백두산 고개가 제일 높지요. 이렇게 모두가 높은 산 이름을 다 대었답니다. 이번에는 과연 남산골 김항고의 딸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많이 궁금하시죠? 그 처녀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는데 보릿고개가 제일 높은 고개이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임금님은 보릿고개는 산도 아닌데 의하여 제일 높다 하는고 이렇게 반문을 하니 농사 짓는 농부들은 보리싹이 여물기도 전에 묵은의 식량이 다 떨어지는 때가 살기에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는 세상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고개라고 할 수 있음을 아래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 말을 들은 임금은 매우 감탄하였고 이리하여 김씨 처녀는 그날 간택시험에서 장원으로 뽑혀 15세 나이에 왕후가 되었는데요. 그가 바로 조선 21대 영조의 계비 정순 왕후랍니다. 이렇게 하여 보릿고개가 제일 높다라는 속담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어릴 적부터 생각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과는 많이 다름을 알 수 있는 일화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보릿고개에 얽힌 이야기, 이제 보릿고개가 제일 높다는 속담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아시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